안녕하십니까. 임상옥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전통 민요 아리랑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과 함께 심층 취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리랑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리랑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그 말고도 그 더 오래된 네. 3대 아리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아리랑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는 견해가 참 많아요. 우리 아리랑의 전문인으로 남아 있는 김연갑 선생님 경우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한 노동요가 그렇게 오래된 것을 갖고 있다. 우리 역사가 사실은 전국에서 발견된 구석기 시대 때 그 석기를 보면 우리 역사가 깊은 데다가 아리랑의 노동요로서 오랜 연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가 요즘 흔히 부르고 있는 본조 아리랑, 나운규가 만든 본조 아리랑은 올해가 꼭 100년이 되는 해고, 일제시대 때 만든 거죠? 예, 일제시대 때 아리랑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로 만든 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이게 꼭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본조 아리랑 전에도 지역 아리랑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보이는 것이 정선 아리랑이라고 보이는데, 정선 아리랑의 가사 중에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하면서 만수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걸 보면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옥소 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모여 이게 아마 고려 때 만수산이라면 고려의 산인데, 고려의 유민들이 거기에 거칠현동이라고 해서 7명의 현인이 숨어 들어옵니다. 정선으로. 그분이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도 이미 정선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많은 가사를 더 입힙니다. 그래서 칠연이 입힌 그것으로 봐서는 그 무대가 고려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정선 아리랑이 아리랑 중에서는 가장 시가수도 많고 연조도 깊고 보존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랑이라는 어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리랑이 대원군의 경복궁 중수 전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이롱, 나는 귀가 먹었다, 원납전 이런 거 안 들린다, 그래서 아이롱에서 나왔다 하는 말도 있고, 아이랑은 뭐냐면 나하고 사랑하는 낭군님하고 헤어진다 하는 설로 아이랑설을 김덕장 씨가 주장을 했고, 아이롱설은 남도산신가 그분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밀양의 김재수 씨는 아랑설을 주장했는데, 그거는 밀양부사의 딸인 아랑이 영남루에서 자기를 연모하던 머슴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그래서 아랑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아랑이 노래로 불렀고 그게 아리랑이 됐다는 말도 있고, 또 경주에서는 알영설이라는 알영은 박혁거서의 부인이었는데 아령 부인을 찬미하기 위해서 아리랑 알영설을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리랑의 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알라라든가 알마타라든가,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뜻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양주동 씨 같은 경우는 아리령,
아리령이라고 해서 그 광명의 아, 고개라는 뜻으로도 쓰여 고개를 있는데,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김영훈 그 국립국악원장의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그분의 네. 주장은 우리가 그 고려 때 그 유명한 그 소교가 있습니다. 청산별곡 네.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있죠. 그것이 조금 음이 변화돼서 아르렁 아리랑이 되지 않았는가. 뭐 아무 뜻이 없는 그런 그 소리를 본딴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우리가 슬플 때도 리을과 이응이 들어가면 좀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슬픔을 달래서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한이 흥이 되는 네. 그런 신명나는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리랑을 보면 어떤 아리랑도 반드시 고개가 나옵니다. 우리 민족한테 고개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산악민족이라 고개를 넘어가면 딴 마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의 고개는 미지의 세계로 내려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고개터에는 반드시 성황당도 있고 돌탑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기, 장승도 있죠, 장승. 네.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또 안녕을 비는 것인데, 이 아리랑 고개라는 뜻은 지금의 이 슬픔이 더 나은 빛의 세계, 더 좋은 세계로 나가는 그런 기대감의 고개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리랑 고개를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아리랑 고개하라고 두 번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정선 아리랑에서도 보여지고, 또 그 아주 슬픈 사연이 있는 아리랑마다 고개 정드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한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더 간절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그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그 원래 그 본조 아리랑 이전에 3대 아리랑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밀양 아리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선 아리랑,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예,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선 아리랑은 7년이 들어와서 그 아리랑에 대한 가사를 많이 써서 가사 수가 무지하게 많고, 네. 또 이게 이제 그 아리랑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노동요이기 때문에 정선은 비탈밭이 많고 템포가 빠를 수가 없어요. 천천히 노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이 다 상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느리고 구성진 가락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는 긴 아리랑이라고 하고, 긴 아리랑. 또 그 노래가 끊임없이 엮어집니다. 그래서 네. 엮음 아리랑이라고 하는데 계속 가사를 만듭니다. 요즘의 랩처럼.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 아리랑 아라리오가 후렴구로 넘어가서 그 사이에 또 그 다음 말을 만듭니다. 네. 그 모든 사람이 아마 즉흥곡의 천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곡수가 무진장 많은데, 정선 아리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아우라지 뱃사공의 얘기입니다. 아우라지가 뭐냐면 그 송천하고 그 골지천이 두물이 만나는 데가 물이 어울린다, 그래서 어울리지가 아우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송천하고 골지천이 만나는 그 지역을 아우라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이름을 참 좋아해요. 네. 두물머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걸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그걸 꼭 양수리 이렇게 해서 촌스럽게. 한자죠. 예. 저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양수리가 낫습니까? 두물머리가 낫습니까? 두물머리.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라지도 더 예쁘지 않습니까? 네. 아우라지. 근데 아우라지의 양쪽에 그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고 싶어서, 거기 그 강원도에 가면 그 생강나무를 동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을 보면 노란 동백꽃의 알싸한 향기,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동백꽃이 노란 게 있었나.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산수유는 그 집에서 산자가 들어갔어도 동네에서 핍니다, 민가에서. 그러나 생강나무는 산에서만 자라는데, 그 생강나무에 그 노란 꽃이 피면 둘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물이 불어서 못 넘어가니까 애달프게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런 노래가 정선아리랑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밀양아리랑은 네. 조금 경쾌한 느낌이 들던데요. 아주 그 세마치 날좀 보스 세마치 장단의 그 아주 재미난 노래죠. 그래서 그 흥이나 신명이 가득한 네, 것인데 네. 빠르고 경쾌한데 아랑낭자의 전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서 딸 못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근데 거기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그리고 아리아 기쁘겠죠. 예, 동지섣달 꽃을 보니까 예, 아주 그러니까 기쁘겠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렇죠. 그거까지는 진도아리랑하고 비슷한데 네. 아리랑 어절씨고 잘 넘어간다 네. 이렇게 된 것이 진도아리랑은 그 슬프다 싶으면 굉장히 슬프고 네. 기쁘다 싶으면 몹시 그 기쁜 아주 그 깊이 있는 가사죠. 이런데 이제 이게 최고음하고 최저음이 아주 폭이 큽니다. 네. 이게 마디마디가 넘어가는 아주 장중한 맛이 있어요. 여기는 그 판소리하고 육자배기가 섞여 있는 네. 그런 진도아리랑입니다. 그 서편제에서 우리 오정혜가 멋지게 불러준 것이 진도아리랑입니다. 네. 그거는 진도의 어떤 총각이 경상도의 그 대갓집 처녀를 좋아해서 사랑을 했는데 본가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진도로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면 문경세제는 웬 고겐가 넘어올 적 넘어갈 적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해놓고 아리랑하고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응응응이 들어가요. 그게 그래서 밀양아리랑하고 다른 점이더라고요. 예예 밀양아리랑은 아주 경쾌해서 네. 독립군 군가로도 그 쓰였던 정도구나.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선생님, 그러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아리랑 하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본조아리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 출발점이 그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에서 나온 걸 들었거든요.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나운규라는 분은 회령 출신이죠. 회령 출신인데 어렸을 때 철도 노동자들이 와서 부르는 노래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아마 그게 그 나운규 선생이 들었던 게 아마 정선아리랑이었던 것 같아요. 강원도의 그 진꾼들이 와서 불렀던 노래가.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3.1 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단체 이름이 아마 그 도판부였을 겁니다. 그 도판부로 들어가서 또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좌장 하나가 자네는 머리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보다 공부를 하는 독립운동을 한번 해보게. 그래서 그 말이 옳다 여겨져서 내려와서 연희전문 학교를 다니면서 도판부가 걸리는 바람에 옥살이도 한번 합니다. 네. 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는 영화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리랑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인기 있었냐면 2년 6개월을 장기 공연합니다. 지금 뭐 어떤 감독의 영화가 1000만이 넘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전 국민이 다 보는 영화의 주제곡을 아리랑으로 만들었는데 아리랑을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딴 아리랑에서는 볼 수 없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네. 이 본조 아리랑, 그 네. 나운규의 아리랑에만 있는 겁니다. 네. 나운규가 그때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불어난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슬쩍 넘어간 이유는
일본 사람의 자본도 끌어들이고 일본 사람의 제작진도 끌어들이고 또 자기 이름도 일본 사람으로 해서 한동안은 이거 일본인이 만든 거다. 그런데 나온기의 작품입니다.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그때 그 조선 총독부를 완공시켜서 10시부터인가 11시부터인가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영화 선전을 악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야, 북을 두들기고 다 9시부터 불을 두들기고 저기 그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복궁 주변도 그냥 북을 두들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그 단성사라는 극장에서 한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광화문 통을 북을 두들겨서 단성사까지 가니까 일경들이 상당히 신경이 쓰였죠. 저거 뭐야? 그런데 뭐 영화 선전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갖고 저거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첫머리 가사가 문전 옥답 놔두고 동양이 웬 말이냐? 이거는 우리가 일본한테 다 뺏겨서 우리가 동양질한다라는 느낌 아니냐? 그래서 그건 잘라. 그런데도 대부분의 것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내용이 이제 그 영진이라는 사람이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 때문에 정신 이상이 돼서 돌아왔는데 일본인의 앞잡이였던 기호라는 친구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려는 것을 낯을 들여서 죽이어서 갑자기 정신이 깹니다. 일경한테 붙들려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울지 말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니까 나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 다시 살러 가는 길이다. 갱생의 길로 가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아리랑 고개를 위해서 울어달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리랑 고개라는 것은 무조건 우리나라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일경이 그 영화관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기호 영진이가 그러다가 싹 사라지면 서울에서 3.1 독립운동을 하다가 모진 고문의 정신을 잃은 영진이가 이제 변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변사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보이면 진시황도 죽었거늘. 진시황이 죽었다는 건 이 일정 시대가 이제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관객들이 나중에는 아리랑 영화가 끝나도 전부 울면서 아리랑 노래를 불러서 이것이 2년 6개월을 상영되면서 전국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이 나온기의 본조 아리랑이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금자탑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민족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그렇죠. 큰 공을 세운 것 같아요. 큰 공이죠. 예. 그리고 아리랑이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등재되기 전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는데 중국이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이 소수민족의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등재하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북한도 등재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사이가 좋았냐면 우리가 남조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남조선에서 등재한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등재를 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합니다. 그런데 남한은 남한대로 남한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하면서 우리가 남한이 한 것을 보완하겠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아이들은 선수를 뺏겼는데 걔들 참 너무한 게 김치도 자기 거다. 한복도 자기 거다. 단오제도 사실 우리 거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는 한글이 우리 거다 소리는 안 해요. 염치가 없는지. 그럴까봐 조마조마한데. 그러나 그 중국에도 주얼라이, 그러니까 주울레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동북공정을 반대했죠. 우리나라 민족을 존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 중에 하나 그 임창준 선생이 중국을 답사했을 때 비파형 동검이 산둥반도에서 새카맣게 출토됐어요. 그러면 산둥반도가 고조선의 강력이라는 것은 물질적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자가 동이족이었다.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난리 굿을 벌였죠. 일본은 스시마가 우리 영조 때까지 조공을 했던 땅이다. 그러면 또 난리를 그 독도를 교과서를 같이 바꿔가면서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 이전을 다 시켜놨대요. 그냥 근데 그래도 일본에는 포항제철 만들 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웃들이 돼서 네. 우리의 것을 꼭 찾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유네스코에서는 세대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재청자를 하고 네.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등재를 했는데 이춘희 명창인가요? 이춘희 명창이 등재 권고가 끝나고 나서 아주 멋들어지게 불렀죠. 네. 선생님, 이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문화 유산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어서 계승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네. 또 어떤 해야 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 국민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리랑을 악보에다가 옮기고 아리랑을 녹음을 해놓습니다. 네. 독립운동의 절대적인 역할도 해서 헐버트 그분은 한글에 또 깊이 관여한 분이죠. 그럼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한국인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은 헐버트 선생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우리 나라를 사랑했죠.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훈장도 드리고 했지만 훈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평생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했고 그분이 더군다나 아리랑을 채록하다가 앞으로의 세계 문화는 한국이 주도할 거다.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느냐? 전 국민이 아리랑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 또는 좌절할 때 아리랑을 불러서 마음을 흥을 돋우고 그래서 시름을 달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이런 민족이 전 세계의 고난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타고리 우리가 동방의 등불이 될 거라는 그렇죠. 예언을 네. 했지만 헐버트 선생은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전 세계의 문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김구 선생님은 남한테 업수이당하지 않는 경제력과 남한테 침략을 받지 않는 무력만 있으면 끝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다. 그렇게 백범일지에서 쓰셨는데 네. 우리가 끝없이 갖고 쓸 수 있는 문화 중에 정말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사실은 나온규의 본조 아리랑 100년 전에 본조 아리랑 올해가 꼭 100주년이라는 게 참 새롭습니다만 본조 아리랑을 만든 이후로 많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 그 중에서 선봉아리랑이라는 슬픈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우리 민족을 17만을 이동시키는데 강제 이주시키는데 40일간의 여행 중에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40일간에 3만 명이 죽었다가 하루에 기차 안에서 800명이 죽어나갔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짐승처럼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800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봉아리랑의 곡조를 보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정드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한다는 힘에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봉아리랑이라든가 그 외에 전 세계의 아리랑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이면 한식을 먹고 흥이 나서 부르는 노래는 100%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우리의 민족을 달래주던 노래인데 이렇게 우리만 즐기는 폐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이게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우리의 문화를 알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것을 잘 가꾸는 것이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만 가질 게 아니고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펼쳐지는 우리의 한과 우리의 쓰라림이 신령이 되고 흥이 되는 그런 노래를 해야 되죠. 김재하 시인이 흰 그늘이라는 말을 한번 하셨죠. 흰 그늘이라는 것은 그냥 피눈물이 나오는데도 짓는 아름다운 미소 같은 것이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다. 그래서 그냥 그늘만 있는 게 아니고 희다라는 건 태양을 나타냅니다. 흰 그늘, 천신을 나타내는 그런 백이민족이 희다라는 것은 천신이고 밝음이라는 뜻인데 밝음과 그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문화가 서양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조르바를 보면 사업을 하다가 홀랑 망했을 때 조르바가 해안가에서 치는 댄스가 있습니다. 조르빅 댄스라는 것이죠.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우리가 비록 사업을 망해서 알거지가 되고 빚쟁이가 돼서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계속된다. 저 햇빛에 무슨 빚이 있고 나한테 청구할 이자가 있겠는가. 춤을 추세 이러고서 춤추는 그 예. 유명한 조르브액 댄스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한 신명나는 아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슬픔과 한을 딛고 일어나서 대동세상과 상생의 꿈을 꾸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우리가 대동세상과 상생의 이념을 가진 이 아름다운 노래를 전 세계인과 함께 부르고 형태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영화로도 만들고 오페라로도 만들고 우리가 전 세계인에게 선물할 만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멋이거든요. 예. 우리 그 예전에 그 김한규 화백을 했었는데 예. 사실 원래 선생님께서 하고 싶었던 화가는 사실 이중섭 화가였죠. 그죠? 예. 소를 그린 황소의 그 화가 예. 이중섭. 그리고 외국에 또 견줄 만한 유명한 화가는 누가 있을까요? 고흐를 한번 해볼까 봐요. 빈센트 반 고흐.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중섭 화가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